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그 국어화를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침략의 정당성을 표방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죠. 뭐 망언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민당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현재 이제 자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 목적인데 이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격상시키려는 그런 야욕을 숨기지 않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한국, 우리나라가 우려를,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일본의 이러한 시도가 매우 걱정스럽겠습니다만, 반대로 일본은 좀 어떻게 볼까요? 제가 최근 일본에 좀 출장을 다녔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제가 일본 출장을 좀 많이 갔는데, 2017년에 가족여행으로, 그때는 가족여행이었습니다. 후쿠오카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도쿄, 교토, 나가사키 등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출장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이번이나 저는 출장에 가면 제일교포 및 현지 우리 한국인들, 그 다음에 일본인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일 간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많이 살펴봅니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워낙 좋아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살펴보는데, 자만심에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이게 자만심에 비롯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래 한국의 추격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특히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앞서 경제적으로 살펴봤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조사 중 국력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이죠. 국력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총 6개 지표를 토대로 살펴보는데, 경제적 영향력, 국제연대, 리더십, 이건 분명히 일본이 우리를 앞섰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수출, 정치적 영향력, 군사력 등에서 앞섰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수출, 군사력에 있어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출 부문 지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 이번에 도쿄에 가보니까 경제 활력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렵다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일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일본도 비켜나가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도쿄올림픽으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코로나19로 무관중 사태가 벌어지면서 외국에서 오는 것도, 자국의 돈이 도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도쿄에 가면 도쿄만을 간척해 만든 오다이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다이바에 가면 도쿄 미즈랜드 등이 있는데, 여기서 도쿄만에 보이는 이 오다이바 안에 올림픽 선수촌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선수촌으로 쓰이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는데,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지 지금 얼마나 꽤 지났습니까? 한참 지났죠. 그런데 여전히 외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교민들 말로는 아직도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도쿄에 가서 택시를 타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 일본에는 세단형 택시가 많습니다. 세단형 택시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번에 도쿄 하나동공에 가보니까 지붕이 높은, 우리로 치면 기아 레이 같은 컴팩트형 시티카가 많았습니다. 지붕이 높은. 손님이 타는 뒷좌석은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이렇게 열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봉고차처럼. 이 또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까지 택시기사들에게 차량 교체를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올림픽이 흥행 참패로 이어지면서 많은 택시기사들이 지금 이 대출 받아서 택시를 샀거든요. 다 손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청담동하고 비교되는 일본 최고의 명품 거리죠. 긴자거리를 가봤는데 한산했습니다. 주요 매장 곳곳이 텅텅 비어 있었고, 가령 5층짜리 건물이면 1층부터 4층까지 비어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되레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혐한 등의 문제를 국내원도 지적했는데, 그건 40대, 50대 일부 극우 세력의 일탈에 불과하고, 많은 일본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되게 신기했어요. 뭐 탄핵, 뭐 촛불, 뭐 이런 것들이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한국의 그런 모습을 신기해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되레 여러분 젊은이들은 K-팝 등 한국 문화의 이 정수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호텔을 몇 군데 이제 바꿨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TV를 딱 틀어보니까 많은 일본 방송들이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가수들 관련한 뭐 이런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뭐 한국인 한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되게 우리나라의 추격을 좀 걱정하는 듯한,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니케이 비즈니스 등 뭐 토요게이자 이모 같은 일본 경제주간지 같은 경우는 탐나는 대로 한국, 우리나라 뭐 이제 대기업들 뭐 삼성, SK, LG 뭐 이런 대기업들의 추격을 특집 기사를 계속 다루고 있었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는 뭐 제가 이제 한번 관련 조사를 쫙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4번째로 경제원조위원회에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50 클럽에 가입했고요. 이게 뭐냐면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긴 국가를 흔히 30-50 클럽이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요 30-50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딱 7개 나라가 불과합니다.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전까지는 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이렇게 6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인구도 되면서 소득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일본으로서 이걸 보고 얼마나 충격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해 7월에는요, 국제연합 UN 무역개발협회에서 우리나라 지위를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바꿨습니다. 그 2019년도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우리나라를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세계 10위, 무역규모는 세계 7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서방 7개국이죠. 흔히 부르는 G7이라고 부르죠. 이 회원국인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인당 명목 GDP는 1999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약 한 25.5%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2020년에는 78.5%로 좁혀졌습니다. 어떤 지표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물가하고 환율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2018년 우리나라가 43,00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같은 기간 42,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선 이러다가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G7 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우리 자랑스러워하자,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 이제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너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피의식 갖고 다가서지 말자는 겁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여기 굉장히 좋은 이제 경영대학원인데, 여기서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는 16위에서 23위로 3계단을 상승하는 했거든요. 그 사이 일본은 4위에서 34위로 급전직하했습니다. 현재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일본 경제의 그 탄력성을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일본 경제 자랑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완전 고용, 한번 뭐 평생 직장 뭐 이런 거였거든요. 뭐 이런 이제 평생 직장 완전 고용을 지키려는 분위기는 뭐 여전합니다만, 문제는 젊은이들이 이런 종신 고용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단기 알바 같은 일자리를 더 선호하고, 뭐 틈나면 이렇게 옮기는 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단기 알바 내지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려는 모습은 일본 젊은이들의 요즘 특징이었고, 소위 캥거루족이라고 부르죠. 부모 세대에서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모습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게 일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제가 이제 이번 출장 중에 도쿄대를 졸업해서 일본 은행에 취업한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초봉이 우리 돈으로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도쿄대 진학해서 도쿄로 왔는데,
취업한 다음에 도쿄에 있는 이제 자신의 맨션 한 달 월세가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빼고 나면 120만 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빠듯하다고 합니다. 되게 탄력이 떨어져 있었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본을 가리켜 저축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건 다 옛말입니다. 지금 일본은행의 주요 저축 고객은 단가의 세대로 불리는 일본의 은퇴 세대입니다. 고령 세대입니다. 이들이 아끼고 아낀 돈을 은행에 넣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다들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비참한 삶을, 은퇴 세대들의 삶을 다룬 하류 인생이라는 NHK 다큐멘터리가 몇 년 전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종합하면 일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일본이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로선 시행착오를 덜 겪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라면 여러분,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젊은이들이 취업하지 단기 알바를 찾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경제로서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가난한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력 문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자국의 방위력을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가요? 군사력 증강의 객관적인 수치인 국방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이 55조 약 2277억 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57조. 우리는 좀 많았지만 결코 우리나라도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본 내에선 한국이 국방 예산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오히려 한국이 군사 대국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눈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편의점을 여러분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터넷 쳐보시면 일본 편의점 투어라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지. PB 상품으로 그러죠. 일본 편의점들 자체 개발한 상품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이 금세 쫓아가면서 우리 집 편의점 문화가, 우리나라 편의점이 더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간편식 이런 거는 일본은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졌고요. 다들 이제 가깝고 싸니까 일본에 가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도 가까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물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단 싸고 볼거리가 많다는 게 특징이지요. 일본은 우리처럼 변화가 많지는 않거든요. 비자박을 받아야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할 때도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 주변에 비자 받은 사람들이, 일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유학이 힘들어지면서 도쿄에서 이제 흔히 이제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신오쿠보라는 이제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일본인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한국 스타일의 음식을 맛보려고 닭갈비, 찜닭 이런 음식은 이제 우리 드라마 보면 이런 음식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맛보려고 젊은이들이 많았고, 이들 음식은 사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최근 와서 여러분 일본에서 유행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쭈꾸미라고 합니다. 쭈꾸미 볶음. 이 쭈꾸미라는 것도 일본에서는 없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문화의 힘입니다. 경제력의 힘이고요. 우리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을 우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일본은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한국은 동반자 나라거든요. 너무 경계하고 거부만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